이번 추천주 브리핑 현대일렉트릭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은 뭐하는 회사인가요? 이 회사는요, 전력기기 제작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전력기기는 뭔가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전봇대에 올라가 있는 변압기들, 그 다음에 어디 가면 한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크다랗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결국 전력기에 관련된 변압기, 고압 차단기, 쉽게 말하면 발전부터 송전, 배전, 소비까지 여기에 관련된 전력에 관련된 전 과정에 관련된 제품 생산을 현대일렉트릭이 합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주 거래처가 한전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발전소일 가능성이 높죠. 또는 해외 전력 공급 회사들도 거래소가 되겠죠. 아, 이거 만드는 거구나. 그러면 이게 뭐에 관련된 SOC와 관련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에 관련될 때 비로소 이 회사의 수익이 커지겠죠. B2C 소비자보다는 B2B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가 큰 기업이겠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살살 생각이 열립니다. 그래서 현대일렉트릭은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목할 게 뭐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SOC 인프라 투자인데요. 이것은 국내와 해외를 좀 보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우선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교량 도로 쪽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전력에 관련된, 정확히 전력에 관련된 건 73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고, 이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법안이. 국내에서는 신도시 개발이 확대될 겁니다. 왜요? 집값 상승 때문에 3기 신도시, 그 다음에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하나같이 공약하는 게 공급 확대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영원히 뭐 한옥집에서만 살아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서울은 재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죠. 그리고 또 SOC 중에서 바로 친환경의 문제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은 친환경 관련 사업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ESG 경영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친환경하고 관련된 거, 결국 환경과 탄소 중립 이건데요. 왜 관련 있냐면 바로 친환경 관련된 게 뭐겠습니까? 이동수단에 자동차, 배, 비행기가 있는데, 기차가 있는데, 여기서 비행기랑 기차는 빼고요. 차하고 배는 친환경으로 갑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게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차는 전기차. 대표적으로 전기차에 전기차는 코드 꽂아야 되잖아요.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당연히 전력기기 관련된 업체들이 수주가 증가하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LS엘렉트릭,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도 있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가서 직접 한번 꼼꼼히 보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기업들의 상표가 어딘가에 붙어 있습니다. LS가 됐든 효성이 됐든 현대일렉트릭이 됐든 전기차 충전 시설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왜요? 전력 소비가 더 증가하겠죠. 전력 소비가 증가하면 뭐가 돼요? 발전소가 더 필요하겠죠. 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겠죠. 거기 관련된 게 다 어디예요? 네, 현대일렉트릭입니다. 풍력, 태양광, 전력 공급이 확대되고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전력기기 관련된 생산 설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 회사의 성장 동력입니다. 미래 가치가 뚜렷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실적의 부침은 있을 수 있겠죠. 왜요? 환율의 영향이나 원자재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이 회사는 성장 시기에 맞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이제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북미 시장에서의 성장인데요. 이 변압기 시장이 사실 국내가 수출액이 엄청나게 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북미 시장 쪽으로 가는데 북미 시장의 엘레바마,
공장이 있는데 이게 주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보호를 합니다. 보호무역을 하잖아요. 최근에 2차 전지부터 자동차까지 뭐예요? 자국산을 써라. 자국산 아니면 하지 마라. IT 반도체도. 그래서 북미 지역에 직접 공장을 짓는 거 아닙니까? 2차 전지 배터리 공장처럼. 바로 이 전력기기 관련돼서도 자국산을 써라예요. 그래서 알래바마 공장에서의 증설 소식이 나왔는데 현재 80대인 변압기를 최대 100대까지 늘립니다. 대형 변압기 위주로 생산 체제를 갖춥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북미 시장에 적극적인 공략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북미 시장에서 이 회사가 매출 달성하고자 하는 게 2억 달러입니다. 미국 시장은 어느 정도 크냐면 연간 30억 달러 정도 보시면 됩니다. 3조 원의 변압기 시장만 연간 33조 원의 시장인데요. 이번에 대형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급속도로 더 시장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미 시장에서의 알래바마 공장의 증설은 이 회사의 외형 성장 확대를 이끌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외는요. 중동도 뭐라고 있죠? 탈석유화를 하면서 중동에 바람이 불고 있죠. 중동에서도 신도시 건설이 계속 나오는데요. 중동에도 수출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독일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독일에서 한국의 변압기 관련된 이 수입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233만 유로, 338만 유로, 그 다음에 작년이 834만 유로인데요.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중국이 1위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단가가 싸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변압기 관련돼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이 큽니다. 중국의 CRC, 그 다음에 독일의 지멘스, 대표적인 기업들이거든요. 미국의 GE,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들인데요. 독일 시장에서의 진출 효과는 향후에 유럽 시장의 진출의 확대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최근에 독일 쪽에서 인증받고 있는 이유는 고효율 전력망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고효율성 있는 제품, 다시 말하면 중국산보다 더 좋은 제품력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현대 일렉트릭은 유럽에서의 성장은 이제 막 시장인데 향후에 성장성 커질 거다. 왜요? 유럽도 전기차 보급률이 확대되니까. 이게 큰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보급률이 확대될수록 전력 손실 줄여야 되거든요. 전력망 자체에서 망으로 이동할 때 전력 손실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고효율 전력망인데요. 이거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변압기나 대한민국의 전력 생산기기 업체들이 제품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고효율성에 대한, 그걸 소위 말하면 스마트 그리드라고도 표현하죠. 이런 쪽에 구축돼 있어서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기술력이 높다.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은 또 하나 보시면, 아까 전기차 배 얘기했잖아요. 배 관련돼서는 뭐가 있냐면 이 회사가 선박용 친환경 축발전기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뭔데요? 배에 들어가는 발전기인데요. 이게 기존의 거하고 무슨 차이냐? 그러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해가스. 유해가스 기존의 것을 90% 이상을 절감시킵니다. 어머머, IMO 기구에서 해양 관련된 단체 기구거든요. IMO 해양 기구에서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탄소 중립은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유해가스를 90% 이상으로 줄입니다. 그럼 규제를 하겠죠. 앞으로 유해가스 나오는 배들은 이거 너네 규제할 거야. 규제 정책이 계속 IMO 기구에서 나오는데 그 규제 정책의 수혜주가 바로 이 회사가 될 겁니다. 왜요? 이 축발전기 아직은 우화가 돼 있거나 교체 그런 건 없습니다만, IMO 회사 기구에서 탄소 중립 얘기를, 탄소 얼마 이하를 배출하는 배만 입항을 허용하겠습니다라는 규제가 있거든요. 이게 단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단계적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교체 수요 나올 겁니다. 축발전기. 그럼 신규 선박에서는 이거 달아야 될 거고요. 기존 중고 선박은 교체도 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연료 절감도
혜택이 나옵니다. 장점입니다. 그리고 수소 관련돼서도 나옵니다. 수소차 관련돼서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사실상 현대일렉트릭은 현대중공업에서 인적 분할한 회사이기 때문에 정시가문의 그룹 계열이라고 봐야 됩니다. 반개 계열이라고 봐야 되겠죠.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수소연료전지 협력 관계를 끈끈하게 맺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일렉트릭도 수소연료전지 협력에 대해서 향후에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패키지 개발을 협력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의 사업 속으로 수익을 생겨서 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서 미래 비전은 갖고 있다. 어디 쪽으로? 수소 밸류 체인 쪽으로. 이 점에서 또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대일렉트릭은 주가가 기술적으로 보름달이 뜨고 지금부터 이런 모멘텀에 좋은 회사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함께 나가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보름달이 뜨고 중요한 고점 한 번, 두 번, 특히 이 고점을 돌파했을 때 추세 상승을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추세 시점에서 추세 맞이 한다면 저는 이 가격에서만 매수 타이밍을 노리겠죠. 돌파 가격이죠. 그럼에도 지금 또 노림수를 갖는 이유는 두 번째 중요한 고점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파하고 지지 이탈 다시 회복. 이거는 가겠다는 얘기죠. 방향성을 잡아줬다는 얘기죠. 월봉상 보시면 상장 인적 분할하고 나서 상장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하락만 했는데요. 기업 가치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가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구간입니다. 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여기서 터닝포인트, 음량, 터닝포인트. 여기서도 음량 나왔는데요. 결국 여기서 이 만원이란 기준대를 올라섰다가 이탈했다가 올라섰다가 다시 음량 나오고 또 음량 나오고 거래량 발산되는데 양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우상향 추이. 결국 이 만원과 11,000원 이 자리는 강력 지지 자리. 계속 상승. 또 음량. 터닝포인트. 중요한 고점 돌파 포인트. 가겠다는 신호죠. 어디까지요? 33,000원 목표가 보시면 됩니다. 33,000원? 뭐로 보입니까?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다고? 천만에 말씀. 제가 두 번째 확실한 목표가 얘기하는 겁니다. 33,000원. 33,000원입니다. 33,000원을 1차 목표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3,000원을 1차 목표가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뭐가 잠깐 안 돼서 그런지 이게 현재 시점에서 메시지 보내드린 대로 여러분들 직접 대응하셔서 33,000원의 목표가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사실상 2만원의 손절가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2만원의 손절가를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냈습니다. 2만원 손절가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1차적으로 음량이 외바닥에서 근데 음량이 결국 음량인데 여기서는 정확히 음량이 형성 안 되는데 여기서 음량이 나왔잖아요. 여기서부터 치고 나간 거에서 계속해서 양의 시가 지지했거든요. 실적으로 15,000원이 이탈돼야 이거 뭐 잘못됐구나지. 그렇지 않아요. 15,000원이 살아있으면 계속. 그리고 지금 음량이 또 나왔잖아요. 음량. 요게 중요한 게요. 양음이 나와서 분명히 하락이었는데 눌릴 수 있는 가격이었는데 눌리지 않고 다시 음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저점이 중요한 저점이고 올해 연시가 있는 자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연시가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연봉의 연시가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올라갔다 누르고 올라갔다 누르고 올라갔다 누르고 올라갔다 누르고 오는 거 전부 다 눌림 매수라고요. 왜? 어디까지? 33,000원대까지. 33,000원 가야 거기서 이제 뭔가 회사 모멘텀이 바뀌거나 더 못 가니까 팔아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자리가 될 거고요. 눌리는 것도 매수, 다 매수요. 눌리는 거 다 매수예요. 제가 여러분 돌파만 하니까 돌파 위주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돌파는
최고의 단타 기술을 활용할 때 좋은 거고요. 돌파는 빨리빨리 갈 수 있게끔 속도를 체크해 주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걸 찾아주는 최고의 타이밍인 거죠. 기업의 모멘텀을 갖고 기업의 분석이 완벽하면 눌리는 거 왜 못 삽니까? 싸게 사도 가야죠. SK하이닉스, 고려아연 왜 못 삽니까? 싸게 사도 사라고 했잖아요. 왜? 정확히 기업 내용을 아니까요. 그런 것처럼 현대일렉트릭은 지금 기술적인 분석상 올해 연시가 자리 이 자리죠. 그리고 음량의 저점이 이 자리죠. 여기가 살아있는 한 계속 매수입니다. 살아있는 한 이탈 없이 계속 매수입니다. 그럼 연저점 연시가가 16,150이니까 16,000원. 음량의 저점이 19,000원이니까 그렇죠. 19,000원이 지지가 되는 한 16,000원이 지지가 되는 한 계속 매수입니다. 밴드 범위 33,000원 가기 전까지 19,000원에서 16,000원 이 가격대 아직 안 갔잖아요. 여기서 오르고 누르고 오르고 누르고 뭐든 계속 매수가 되는 겁니다. 아니 26,000원에서 매수 가능합니까? 그러면 33,000원까지 갈 건데 26,000원에서 왜 매수 못해요? 할 수 있죠. 그렇죠? 단 뭐가 줄어들어요? 수익률이 줄어들겠지. 그래서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자율대응 추천주 꼭 성공했다는 소식을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